3조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너무나 당연한 말이 한마디 써있는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럼 죽으면 뭐다? 안타까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사망을 하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게 3조의 내용입니다. 출생의 시기를 아까 하나가 얘기했는데, 이게 전부 노출설, 진통설 이런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나고 있는데 애를 만약에 죽였다 치자. 누군가가. 그러면 전부 노출설을 기준으로 하면 반만 나온 애를 죽이면 사람을 죽인 걸까? 아니면 태아를 죽인 걸까? 그렇지. 진통설이라는 게 있어. 진통설은 엄마가 진통을 느끼면 걔가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면 반만 나왔는데 죽였어. 사람을 죽인 걸까? 태아를 죽인 걸까? 진통설이면? 그렇지. 그래서 형법에서는 진통설이고 민사에서는 전부 노출설이야. 왜냐면 형사에서는 객체를 무엇으로 인식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함이고, 민사에서는 이 사람이 권리 의무의 주체인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진통이 있다고 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만큼 살아나왔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근데 형사는 진통이 있었으면 그를 사람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법에서 사람의 출생의 시기를 달리 본다. 자, 이제 이 태아 부분이 좀 왜 특이하냐면, 사실 이거는 낙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 봐봐. 태아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철학적으로도 논증할 수 있고, 토론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태아는 생명이기는 한데, 사람으로서는 완성되지는 않은 약간 과도기적인 존재지.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모자보건법 같은 데 보면 몇 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다 아니다의 기준이 있어. 그걸로 우리 엄청 예전에 이슈됐었어. 몇 주부터. 근데 솔직히 그게 가능한가? 어떤 애는 더 빨리 클걸? 어떤 애는 좀 덜 빨리 크고? 그럼 몇 주면 죽여도 되고 몇 주면 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죽인다는 표현의 대상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우리 엄청 갈등을박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낙태할 자유니 이런 걸 가지고 막 시위도 하고 뭐 엄청난 그 토론과 격렬한 어떤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민사에서 다루는 태아에 대한 이슈는 뭐냐면, 태아가 과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냐야.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전부 노출설이라는 걸 우리가 취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거는 먼저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아까 너네들 공부해온 게 있잖아. 태아가 살아남았을 때, 살아남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해제 조건이냐, 정지 조건이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판례가 엄청 유명한 판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지 조건설. 잘 들어봐. 해제 조건설이야. 그러면, 해제 조건설은 이거야. 사산이 되면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잃는다. 그럼 무슨 뜻이야? 원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제 조건설은. 그렇지. 자, 그럼 정지 조건설은 이렇게 말해. 판례의 입장이거든, 이게. 정지 조건설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서 출생하면 출생한 것과 같이 소급하여 본다. 이거는 살아서 출생하기 전까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갖고 올 것 같니? 한번 뇌를 돌려봐봐. 어떨까? 자, 해제 조건설은 여기 보면 여기 거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근거로 해. 그러니까 해제 조건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태아의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간주돼서 권리 능력 가지니까 일단 있는 걸로 보니까 법정 대리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태아 출생할 때까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거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뭐 뱃속에 D에어가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고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아주 예외적으로 사산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주 극히 예외다. 요런 내용을 가지고서 해제 조건설을 취해. 학설은. 근데 판례는 뭐라고 했다고? 있는 걸로 본다고, 없는 걸로 본다고? 없는 걸로 본다고. 이러면 뭐에 좋을까? 왜 좋을까? 뭐에 이익일까? 정지. 정지 조건설을 하면 이런 거야. 정지 조건은 태아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지. 여기 안에 있는 동안에 일이 벌어지면 없는 걸로 봐버리니까 얘가 태어나면 이제 있는 걸로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제3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나죠. 더 낮아지는 거지.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지 않으니까. 왜냐면 어차피 없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 조건설과 정지 조건설이 싸우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정확히 딱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 아주 중요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실무에서 쓸 일이 1도 없는 그런 내용이지. 그냥 이건 논리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논리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돼.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둘 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살아서 태어나야 권리 의무를 가진다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다만 살아서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 있는 걸로 보냐 없는 걸로 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판례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우리 판례는 뭐라고? 정지 조건설이라고. 근데
76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 이미 출생한 걸 본다. 이거 뭐야? 신기한 조 아닌 거야. 그래서 762조는 태아가 출생한 걸로 본다고 돼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네가 아까 얘기한 거대로 만약에 엄마가 사고로 애를 지금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해. 근데 그 태아가 출생을 해. 만삭이었다거나. 그래서 아니면 걔를 꺼냈는데 살아. 그럼 걔는 어떤 손해배상의 권을 가지고 있지? 첫 번째로는 태아인데 지금 손해 당했지. 충격 받았잖아. 그지? 그럼 그 청구권은 고유의 청구권이야? 상속받은 거야? 고유의 청구권이야. 거기에 플러스 엄마 사망했지. 그 엄마의 손해배상 청구권 있어 없어? 그거 상속하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상속하냐? 천조 삼량이 이렇게 돼 있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태아가 만약에 태아인 상태에서 걸리는 거 없어. 상속할 수 있나 없나? 애매하지? 그래서 써 있는 거야.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출생한 걸로 본다. 그리고 이거는 순위에 있어서도 진짜 문제가 크게 되거든. 만약에 누가 먼저 죽었냐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상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불법행위 청구권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로 본인이 유자료를 청구하는 거 된다고 했지. 그 다음 그 나의 부모가 아버지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태아가 상속 능력을 가지게 돼서 그 상속을 한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네가 나 친 거, 네가 내 아빠 친 거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가 아니라잖아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청구권은. 알겠지? 이거를 분할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증 같은 건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뭐 유증과 사인증여라는 게 있는데 뭐 그냥 드라마 나 이거는 유증은 이제 유증에 관해서는 상속에서의 태아 권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1064조에 쓰여 있는데 유증은 약간 유언으로 누군가한테 뭘 주겠다라는 행위야. 그래서 이름이 유증이고 사인증여라는 건 뭐냐면 증여자가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증여인 경우에 사인, 그러니까 죽음이 원인이 된 증여를 말하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증여는 근데 계약 중에 하나야. 근데 유증에서의 이 유증은 단독행위거든. 이게 무슨 차이냐? 단독행위는 내가 줄래 하면 끝. 계약은 상대방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상대방과의.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증여는 여기 채권에 보면은 계약 중에 하나로 되어 있거든. 내가 준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야.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어서. 그러면 태아가 과연 사인증여도 태아는 가능한 것인가? 왜냐면 이거 계약인데 얘가 의사표현을 해야 계약이 될 거 아니야. 유증은 단독행위가 된다 쳐. 근데 유증이랑 사인증여는 겁나 비슷해. 그러면 과연 비슷하게 봐서 이거를 인정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때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어서 유증과 다르다. 근데 비슷하기는 한데 결론적으로는 판례는 부정한다.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겠지. 어쨌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좀 빡세게 보겠다라는 거지. 인지는 혼외자를 자식으로 인정하는 절차인데 이거는 뭐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정지조건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단 인정받지 못하다가 살아나오면 소급해서 걸리는 경우 취득하고 수험생 같은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뭔가 똑똑했다는 얘기였잖아.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태아인 동안 없지. 사망하면 뭐 당연히 없는 거고 그건 양 두 설이 다 똑같고 다만 상속에 대해서는 뭐 일단 상속이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상속해공 청구권 같은 걸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이런 게 있다. 이게 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